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 오는 날 더 심해지는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약을 먹어도 시원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와도 찜찜한 그런 날들 있으셨죠? 혹시 이런 말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비만 오면 무릎이 쑤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진통제도 소용없어. 많은 분들이 이 같은 통증을 겪으시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라며 참아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비 오는 날 더 심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대기압의 변화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 관절을 보호하는 압력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관절 내부의 조직이 팽창하고 예민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연골이 손상된 경우 이 기압 변화가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특정한 체질이나 심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변화하는 날씨에 맞춰 우리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입니다. 손끝으로 하는 단순한 자극이지만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3분 마사지만으로도 비 오는 날에 그 쑤시는 고통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마사지의 핵심은 정확한 부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무릎 아래 손가락 4마디 아래 지점, 허리 통증에는 척추 양옆 2마디 정도 떨어진 부위가 효과적인 경혈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엄지로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0초간 문지릅니다. 그리고 10초 쉬고 다시 30초간 반복합니다. 총 6번 반복해서 3분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좌우 무릎 모두 해주는 것이 좋고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잘 안 느껴지거나 자극이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오히려 정확한 자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견디려고 억지로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반복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몸속 깊은 곳의 혈류를 촉진시켜서 경직된 근육과 염증 부위를 완화시켜줍니다. 이런 마사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걸로 정말 괜찮아질까요?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면 단 며칠만 해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만 오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잠을 설치셨던 분이 마사지 후 처음으로 편히 주무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허리가 짓누르는 듯 아팠던 분이 하루 3번의 마사지를 통해 진통제를 끊으셨다는 경험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되살릴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사지는 바로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약도 중요하고 병원 진료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바로 그런 기적을 만드는 열쇠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마사지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식습관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와 기압 외에도 식탁 위의 음식들이 염증을 키우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습하고 눅눅한 날씨가 지속될수록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 그리고 빵이나 과자 같은 간편한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관절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부추기고 관절 주변의 수분을 머금게 하여 붓기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관절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염증이 훨씬 쉽게 활성화되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음식의 종류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통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처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이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관절 내부에 쌓인 미세한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생선들은 구워서도 좋고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자극적인 양념을 피하고 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은 다채로운 색을 가진 채소들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 당근, 보라색 가지, 녹색 브로콜리처럼 색이 뚜렷한 채소들은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날씨에 따라 식욕이 줄어들거나 입맛이 없을 때일수록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베리류 과일, 예를 들어 블루베리, 체리, 라즈베리는 염증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과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작용이 강해 관절 건강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시원한 과일 주스보다 생과일을 직접 씹어서 드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수박과 참외 같은 과일도 수분 공급과 함께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전반적인 체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따뜻한 차입니다. 생강차는 오래전부터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한 성질로 몸의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계피차 역시 혈당 조절을 도와주면서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녹차는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차 중 어떤 것이든 하루 한 잔 따뜻하게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몸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기에 발효식품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환경을 정돈해주고 몸속 면역 반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움직이기 싫어질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발효식품들이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도우면서 전체적인 활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미역국 같은 국물이 좋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과 채소 반찬 중심의 한 끼, 저녁에는 과일이나 차, 가벼운 죽으로 속을 정리해주는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이 구성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실천하기 쉬우며 장기적으로 관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몸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사지를 꾸준히 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통증은 찾아옵니다. 장마철처럼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동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연골마모도 더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장마철에는 바깥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하는 고된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손을 위로 뻗는 팔기 운동, 발끝 당기기 등 아주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5분이라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3일만 연속으로 해보면 몸이 스스로 기억해낼 것입니다. 한 걸음씩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몸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걷는 자세가 바르게 돌아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고역이 아니게 되며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을 통해 달라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던 분이 비가 오면서 외출을 못하게 되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5분씩 짧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움직임이 편해졌고 이젠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며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고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회씩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다시 푸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서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를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도 순환을 도와줍니다.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것도 상체 근육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실시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누운 자세에서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나 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운동은 자극이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날에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고 상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서 반복하기 쉽기 때문에 TV를 보면서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면 몸이 점점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5분 아주 작은 시간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 위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초씩만 반복해 보세요. 허리를 풀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도 함께 해보세요.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부드럽고 가볍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운동이 단지 몸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통해 기분이 밝아지고 식단을 바꾸면서 활력이 생긴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던 분도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하루 루틴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대 위에서 5분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점심 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을 3분만 하셔도 좋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발끝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 내일은 차 한 잔, 그 다음 날은 의자 운동.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리듬이 생기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통증이 평소보다 더 심해지는 시기에는 이렇게 마련한 루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출이 어려운 날일수록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음식이 마음까지 감싸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이루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더라도 침대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며 10초간 숨을 고르고 두 다리를 차례로 돌려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는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벼운 걷기 대신 의자에서 운동을 해보세요. 다리를 펴고 유지하는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허벅지 근육을 단단히 자극합니다. 식사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TV를 보면서라도 발목을 움직이고 상체를 돌리는 등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으면 염증 물질이 관절에 머물게 되고 이는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혈류가 원활해지면 관절은 빠르게 회복되고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침대 위에서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나 무릎을 구부리고 돌리는 동작은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이 부드럽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숙면을 유도합니다. 밤사이 관절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루틴을 실천하면서 변화가 생긴 분들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분은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깼는데 운동과 식단, 따뜻한 차를 병행한 뒤로는 밤새 편히 주무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 외출을 꺼리셨던 분이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다시 시장에도 가시고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게 되셨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이런 걸로 바뀔까 의문을 품으셨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졌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누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걷고 있어요 라는 말씀은 단순한 회복을 넘는 감동을 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거창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루 10분의 실천, 따뜻한 음식 한 끼, 운동 한 동작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어떤 것이 맞는 방법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꾸준한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운동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를 선택해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 마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절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몸에도 다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몸이 좋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고 마음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은 서로를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작은 운동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차 한 잔이 삶의 리듬을 되찾아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무릎 스트레칭, 점심 후엔 의자에서 가볍게 다리 펴기와 발목 돌리기, 저녁엔 TV 보며 상체 돌리기와 팔 올리기 운동.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생강차, 계피차, 녹차 중에 한 잔을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이러한 하루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한 만큼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고 모레도 이어갈 수 있다면 한 달 뒤의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몸을 향한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대부분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질수록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귀찮아서 간편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몸이 무거운 날에는 국물 있는 음식이나 짭조름한 반찬이 당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저장하게 만들고 관절 주변을 붓게 하면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가공된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 짜게 간한 찌개류나 김치찌개처럼 자극적인 음식들은 장마철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몸이 무겁고 아픈 이유가 단순히 기압 탓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날 먹은 식사가 염증을 일으키는 방향이었다면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 하나하나가 관절의 통증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물은 맑고 싱겁게, 간은 가능한 한 줄이되 자연 조미료로 풍미를 살리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염증을 낮추는 방향이 좋습니다. 미역국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은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찐 고구마나 단호박은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관절염에 부담이 적은 식품입니다. 이처럼 조리를 단순하게 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살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료 선택도 무척 중요합니다. 탄산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관절이 더 말랑해지고 유연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내부 윤활액이 줄어들어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물은 잊지 말고 챙겨 마셔주세요. 가능하다면 생강차나 계피차, 녹차처럼 항염 작용이 있는 따뜻한 차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몸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내 몸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마음은 실제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필요한 건 내 몸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운동도 식습관도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의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강차 한 잔을 매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단이 달라졌고 운동도 따라하게 되었고 어느새 생활 전반이 변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 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의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아주 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눠보세요. 이거 해봤더니 정말 좋아지더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엄마 생강차 마셔봤어요? 아버지 그 다리 운동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지치거나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칭이든 식단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그 습관에 익숙해지고 결국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하고 또 하나를 추가하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몸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방식에도 반응을 보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잘 돌고 혈액이 잘 돌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이쯤 되면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경우는 좀 다를 텐데 나는 나이가 많고 병원도 자주 다녔고 이미 오래된 통증인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 라는 마음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것조차 힘들다며 고개를 숙이셨던 분이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동을 느낍니다.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면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가뿐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늘어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까지 밝아지고 다시 삶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바로 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사지법, 운동법, 식습관 개선, 이 모든 것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 보조적으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몸을 잘 알고 병원과 생활 속 관리가 함께 갈 때 진짜 건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병원만 다닐 땐 그저 주사 맞고 약만 먹었는데 생활 습관까지 바꾸니까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바로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건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시간은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이런 자가 관리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알람을 맞춰두고 운동 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작은 장치 하나로도 생활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마사지를 하면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진 자세나 횟수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덜 해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걷는 속도는 달라도 방향만 같다면 도착할 수 있다는 말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건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응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고 없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이야기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내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의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튜브 같은 매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운동이나 마사지도 훌륭한 출발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만큼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듯 기술과 습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건강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괴로우셨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숨부터 나왔다면 지금이 변화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한 발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는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 3분 마사지법입니다. 정해진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장마철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벽에 기대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누워서 발끝 당기기, 팔 들기 운동 등은 관절과 근육을 지켜주는 실천입니다. 셋째는 항염식단입니다.
라면, 빵, 과자처럼 자극적인 음식 대신 등푸른 생선, 컬러풀한 채소, 베리류 과일, 따뜻한 차,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식단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치가 크게 줄고 통증도 덜해졌다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루 10분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침대 위에서 5분 스트레칭, 점심 후엔 의자에서 간단한 운동, 저녁엔 TV 보며 움직이기.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도 이 루틴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실천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존감까지 함께 되살리는 여정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아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트레칭 하나, 내일은 따뜻한 차 한 잔, 모레는 운동 하나.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생활에 맞게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 꾸준함은 하루에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가장 소중한 응원자입니다. 나를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용기가 언젠가 통증 없이 웃고 있는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비가 내려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 비소리가 반가울 수 있도록 통증에 짓눌린 삶이 아닌 스스로를 보살피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몸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을 위한 작은 운동 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증보다 희망이 먼저 떠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